아빠가 들려주는 생활 잡일 엑셀 PDF 프린트 크기 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 물음표를 왜 했냐면 이게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지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. 제가 조금 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. MS 워드나 아래 한글로 PDF를 출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4 용지나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죠.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크기 용지를 맞춰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, 일단 데이터가 일단 프린트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또 프린트를 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.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자문을 받게 됐거든요. 자문을 해서 거기다가 답을 써줘야 되고, 그걸 마지막에는 제 거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날짜도 쓰고 이름도 쓰고 여기다 사인도 넣어야 됩니다. 사인을 제가 그림 파일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. 넣겠죠. 그런데 이것이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해보시면 잘 보이시나요? 여기 점선이 나 있죠. 이 점선이 하나의 페이지입니다. 하나의 페이지로 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제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보낼 수 없어요. 제 사인을 주게 되면 안 되죠. 그냥 사인한 다음에 마치 팩스로 보내듯이 PDF로 만들어서 보낼 참입니다. 근데 PDF로 만들게 되면 여기가 하나씩 페이지 돼가지고 페이지가 안 맞죠. 여기만 하더라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. 잘 모르시나요? 이런 상황을? 잘 모르시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. 네, 아시는 분들은 이거 상당히 답답하게 여기십니다.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드릴게요. 우선 한번 이 잘못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F12를 합니다.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죠. 그 다음에 PDF로 해서 PDF로 하고 그래서 탁 저장하죠. 그러면 보시겠어요? PDF에서 자문 의뢰까지 잘렸죠. 여기서 한 페이지 잘린 거예요. 이만큼 한 페이지 되고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페이지가 상당히 이상해지는 겁니다. 앞뒤도 안 맞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하나의 페이지로 넣고 싶다.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페이지 넣는 거거든요. 이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갑니다. 이 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레이아웃 가서 여기다가 크기 조정이 있어요. 이거를 좀 줄여봅니다. 이 크기를 줄이면 글자 크기가 딱 줄어들겠죠. 그러면 자 70% 하니까 여기 요만큼 왔죠. 점선이 올립니다. 자 65%. 그 전에 여백을 가급적 좁게 해야죠. 그래야 이제 크게 쓰여지니까 55%를 했어요. 50%. 예. 45%를 하니까 요 점선이 여기로 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까지 딱 왔네요.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적당히 해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합니다. 선택을 하고 꼭 선택을 안 해도 되긴 돼요.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F12 해서 PDF로 출력하기를 할 때 옵션이 있는데 저는 전태를 해도 되긴 돼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작업했던 것이 빈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선택 영역을 보통 저는 잘 합니다. 이렇게 하면 그냥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선택 영역만 딱 하게 되는 거예요. 오케이 확인하고 저장하게 되면 원래 있던 거를 바꾸겠죠. 저장 PDF가 여기 열려 있어서 안 됐거든요. 그래서 PDF를 닫고 다시 여기로 가서 선택한 다음에 F12 PDF로 저장해서 저장하게 되면 원래 있던 걸 지우겠죠. 자, 그러면 PDF로 잘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백이 최소화된 상태로 한 페이지가 꽉 들어차게 된 거예요. 글자 크기가 작아진 건 어쩔 수 없죠. 그것까지 조절할 수는 없어요. 그거는 그렇게 하고서 한 페이지 넣을 수는 없으니까.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 페이지 내에 크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엑셀로 보고서나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런 페이지를 조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열을 조절해서 적절히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덧붙이는 말씀, 제가 2021년도부터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전산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. 그 전까지는 간사였어요. 간사니까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. 그래서 홈페이지 개선도 하고 여러분들의 전산정보 잘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음지로 양지로 했는데 제가 또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올해 초에. 근데 막상 별로 한 일은 없어요. 여러분들의 전산정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강좌도 좀 생각해보고
뭐 중개학회, 주개학회일 때 방을 하나 열어서 하는 것을 기획을 했었거든요. 이전에도 그런 걸 몇 번 했다가 조금씩 했다가 뭐 기획했다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꿈은 컸는데 막상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산정보위원회 이름으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제가 이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 또 전산정보와 관련된 내용들 뭐 MS 워드, 뭐 파워포인트, 엑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전산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라는 뭐 멘트를 넣으려고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너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게 또 전산정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위원회 이름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은 제 개인으로 하는 건데 또 전산정보위원회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앞으로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전산정보위원장 김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맨 뒤나 뭐 앞이나 넣도록 하겠습니다. 전산정보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지금도 홈페이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과 뭐 다른 위원들 막 의견 내고 회의하고 뭐 아주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전산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개인정보랑 상관없이 대한정형외과 학회에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냥 로그인하지 않아도 딱 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큰 거 없이 그냥 바로 노출시켰습니다. 자, 앞으로 뭐 엑셀, PDF, 파워포인트, 뭐 그 외에 웹페이지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완전 순전히 개인적인 거 아니면 대한정형외과 전산정보위원장 김지영 알려드립니다. 뭐 이렇게 멘트를 할까 해요. 놀고 있질 않다.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.